안녕하세요. 2부입니다. 이번에는 2부예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 지정 시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성공률을 높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사회 목적을 띠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목적은, 즉 어떠한 사회 목적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나 특정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해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해결함과 동시에 어떤 게 나와야 된다?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회 문제, 즉 여기서 말하는 사회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을 대상 또는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무슨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뭐 노인 치매도 될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교육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 목적이 정말로 이슈화되어 있고 정말 사회 문제가 맞느냐, 이 핵심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사회 문제인지가 맞고, 내가 하는 사업의 형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치매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치매라는 사회 문제를 평생교육이라는 대카테고리로 교육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이 교육 카테고리 안에서도 전략을 짜야 됩니다. 주요 사업을 어떻게 내 전문성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잘 연계하셔서 이 교육을 통하면은 노인의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뭐 단순 공예가 될 수도 있고 종이접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와 잘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공이 됐든 단순 공예가 됐든 매듭 공예가 됐든. 자, 1차적으로는 이 노인들, 즉 치매 현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손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잘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공예, 마크라메 서비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크라메 매듭 공예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이 노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가지고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수익 창출 활동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수익금을 바탕으로 다시 이 노인을 고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노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적을 거니까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자, 근데 반대로 월 평균 만 61세 이상의 노인 인구들이 생활하는 최소 생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생활 비용에 맞춰서 주 20시간 또는 제품 생산 개당에 따른 수익금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프리랜서 개념의 일자리 창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피셜입니다. 뭐 사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돼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주 20시간 또는 15시간 이상의 유급 근로자로 고용을 하십시오. 팁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조금 합당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 20시간 근로자로 고용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한 명을 고용하게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합당한 금액, 뭐 주 20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6,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금보험은 제외 대상입니다. 만 61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럼 이런 분들은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상에서 매듭공예라든지 디자인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품들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뭐 텀블벅이라든지 뭐 해피빈 등과 같은 펀딩 형식으로 제품 판매를 풀어 나가실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는 쿠팡이라든지 우체국 쇼핑, 기타 오픈마켓 등 3대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우체국. 이거 손가락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잘못 접어서. 이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기타 오픈마켓 등 중에서도 쿠팡입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오픈마켓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물고트기 이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식인, 그리고 카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와 소통할 것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차별점, 우리는 항상 감추려고 해요. 우리 제품이 일반 시장에 흔하게 배포되어 있는데 이걸 항상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시원하게 오픈하고 기존 상품과의 어떠한 차별점을 주고 윤리적 소비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가치 실현적인 제품 판매를 할 것인지도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차별점이라는 게요, 꼭 화려한 디자인, 뭐 뛰어난 가성비, 사실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점을 줄 수 있고요,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차별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쏘카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쏘카의 대표적인 사례는 렌트 업체는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 다 똑같아요. 하지만 방식이 2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 분 단위로 빌릴 수 있게 해줬고요. 맞죠? 그리고 편하게 빌릴 수 있게 어플을 시스템화했습니다. 근데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기 창업자들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단기적인 목표 말고요, 중기 또는 장기적인 목표로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아무리 계획이라는 걸 작성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플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마크라메라든지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기사, 통계, 구글링 이 3가지를 핵심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네이버 광고 시스템,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 시장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연령대는 누가 많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판매 방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홍보할 건지. 자, 우리는 초기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 혼자서 다 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작성합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구구절절절절 씁니다.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서는 도식화해서 간단 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계 자료라든지 적격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사업 아이템을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서류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거를 숨기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사전 사례라든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예시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이해를 돕게 잘 해야 되고, 소비자에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판매 방식, 그리고 윤리적 소비, 다양한 형태의 차별점을 두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는 걸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초기 창업자가, 예비 창업자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쉽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대량 생산의 기본 모토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근데 이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격 경쟁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쉽고 명쾌하고 명확한 사회 목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제품 판매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 기대 효과, 경제적 기대 효과 등등등을 명확하게 도식화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뭐 수십 번, 수백 번 나간 건 아니에요. 뭐 길어봤자 10손가락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보기 싫은 서류 중에 하나가 도식화되어 있지 않고 소설적인 내용들, 감성적인 내용들을 담는 서류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읽을 시간도 없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명확한지, 그리고 그 추구하는 실현이 진짜 사회 가치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익 활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당신은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문서답을 하는,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문서답. 저는요, 이런 사업을 했고요, 저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불편했어요.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경제, 즉, 수익이 주된 목적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불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담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 즉 사회 가치는요, 이게 사회 문제인 거를 묻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너 몇 명 고용할 거야? 이 사업 하면 몇 명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저는 10명 고용할 거예요. 100명 고용할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어떻게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봤을 때 내가 연매출이 한 1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억 나오는 매장에서 사람 10명 고용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팩트에 입각한 사실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를 맞춰야 돼요. 꼭 이렇게 악어가 탁 맞아 물려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헐렁해도 돼요. 헐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부풀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10개이더라도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죠. 물론 요식업계이시긴 하지만 저는 기본 맥락이 다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같다라고 거의 봐도 무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내가 가진 전문성은 10개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10개를 다 하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특히 초기 창업자들은. 그래서 이 10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가지를 정해서 명확하게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확장한다는 식으로 잘 풀어주셔야 돼요. 나는 10개 다 할 수 있을까? 10개 다 할 거야! 안 되는 겁니다. 백종원 선생님 이제 예시가 자꾸 먹는 걸로 가서 좀 그렇긴 한데 초기에 메뉴를 개발해서 내가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초기 창업이다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근데 메뉴를 50개씩 한대요. 30개씩 한대요. 10개씩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뉴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 재료들의 문제가 뭐냐? 10개 상품이 다 잘 팔리면 땡큐인데 10개 상품 중에 주로 잘 팔린 게 한 3개가 있을 거고 또 안 팔리는 상품들이 뭐 4개, 5개씩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품들이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로스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나한테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10개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한두 개의 시장 테스트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을 명확한 다음에 중기 장기적인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별개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연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업 계획서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산으로 갔는데 추후에도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잘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 좀 알려드릴 수 있고 팁을 드릴 수 있는 신대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어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네이버 창업선의 카페 자유롭게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좀 개인적인 바쁜 업무나 스케줄로 인해서 댓글을 빠르게 못 따라드린 점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네이버 창업선의 카페에서도 여러분의 성공 또는 실패, 도전과에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